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에이트라는 책입니다. 저자가 이지성 씨입니다. 양력은 조금 너무 간단하게 서술되어 있는데 1993년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다. 자기계발, 인문학,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30권이 넘는 책을 출간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쨌건 총 팔려나간 책의 권수가 430만 권 이상 판매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곧 대중성이 있는 책을 쓰는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의미겠죠. 그의 대표작으로는 꿈을 꾸는 다락방, 리딩으로 리드하라, 생각하는 인문학, 20살 절대 지지 않기를 등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저서들은 일본, 미국, 중국,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번역 출간되었다고 합니다. 저자 소개에 주로 자기 학력이나 이런 것 위주로 기록하는데 그런 기록은 전혀 없네요. 그런데 저자 소개가 간략한 것과 상반되게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정말 매우 내용이 풍부하다, 풍성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가장 놀라워했던 때가 최고의 바둑기사인 이세돌과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대결부터였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게 벌써 5년 전, 6년 전 얘기입니다. 그 뒤로 인공지능은 아주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공지능과 인간과의 대결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제가 봤는데 아무튼 요즘에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큰 이슈이죠. 이 인공지능 기술이 그것을 만든 인간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개발 속도를 중단시키거나 지연시키는 정책도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통제력이 좀 상실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영화 터미네이터 같이 기계와 인간 간의 어떤 전쟁까지도 생겨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겠죠. 아무튼 인공지능은 우리 생활 전반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저자는요,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인공지능 AI였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접 아이폰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지휘하면서 시리를 개발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시리가 탑재된 아이폰 4S가 발표가 있던 다음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인공지능에 관한 정보가 있는 곳이라면 만사를 제치고 달려간다 라고 발언했다는 사실도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걸 만들고 프로그램화하는 것이 아닌 인문학을 더 철저히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미래, 아니 이제 현실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책은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트라는 제목은요, 숫자 8을 말하죠. 왜 에이트라는 제목을 썼는가? 이 책은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8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런 생각이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AI와 싸워 이겨낼 그런 어떤 생존법이 담긴 책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이미 AI는 서서히, 아니 점차 빠르게 우리 생활 가운데 들어오고 있고, 아니 이미 들어와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AI의 종속은 더욱더 심화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인공지능에 종속되지 않고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방법과 노력이 필요하며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저자는 단순히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을 통한 제품들이나 인공지능 로봇과 그런 기술, 그 가능성들을 소개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한 변화, 아니 변화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실제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은 크게 세 꼭지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타이틀인데요. 인간이 기계에 대체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10년 뒤에 당신 자리는 없다라는 타이틀이에요. 세상은 두 분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분류가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있고 또한 지시를 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이제 기계가 사람의 일자리를 점차로 빼앗아가고 있고 그것은 지금 급속화되어 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파트는 주로 AI로 벌어지는 사회적 현상들을 다양한 실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고요. 제가 이 챕터를 읽으면서 느꼈던 점은 정말 두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학교 방식의 교육이 정말로 필요할까? 그리고 지금까지 학교 방식의 교육이 무용하다라는 생각마저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과 같은 장인데
파트 3에는요, 세 번째 파트는 인공지능에게 대치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8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그래서 AC라는 제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디지털을 차단하라. 뭐 읽어보시면 압니다. 말하는 요지는 소비자가 아닌 창조자 입장에서 AI를 대하라는 거죠. 두 번째가 나만의 평생 유치원을 설립하라.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세 번째, 노잉을 버리고 비잉과 두잉을 하라. 여기서 저자는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최근 설립 100년 만에 처음으로 교육개혁을 단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바로 노잉 위주의 교육 방식에서 빙과 두잉 위주로 바꾸는 것이라고 거론합니다. 이제 지식을 그저 전수하는 교육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넷째, 생각의 전환, 디자인 싱킹하라. 다섯째, 인간의 고유의 능력을 일깨우는 무기, 철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AI에 대한 최선의 방법이 철학하라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공감을 했던 멘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철학과 신학이라는 학문이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여섯째, 바라고 나누고 융합하라. 일곱째, 문화 인류학적 여행을 경험하라. 여덟째, 나에서 너로 우리를 보라. 이런 타이틀입니다. 이렇게 8개 꼭지를 세운 것도 결국은 AI의 인공지능의 눈부신 속도를 통제하는 것과 인간의 본성의 중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직접 읽으셔야 되기 때문에 말을 좀 아끼고 있는 거죠. 저자는 감사의 글에서 이 글을 완성하기까지 그 13개월 동안 인간의 삶을 포기하고 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 한 번 편히 먹어보지도 못하고 잠 한 번 맘 편히 잔 적이 없으며 사람 한 번 제대로 만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글틀에 갇혀 지냈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글을 읽다 보면 이런 다양하고 방대하고 눈에 쏙 들어올 만큼 정말로 가슴 뛰는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하고 분석하고 자신의 글로 옮기는 과정은 정말로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자의 말이 결코 과장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자는 책 뒤에 260페이지에서 306쪽, 총 46쪽에 걸쳐서 부록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불러올 예측 가능한 미래에 대해서 실질적인 자료를 근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후주 내용도 굉장히 풍성합니다. 주로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풍부한 실제 자료나 기사를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용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아주 보기 좋고 알기 쉽게 다양한 자료들을 굉장히 잘 구성을 했어요. 잘 짜집기를 했습니다. 정말 보다 더 직접적이고 인공지능에 대한 전반적이고 개괄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이 이 에이트라는 책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읽어야 될 필독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 특별히 목사님들이나 교육 사역자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AI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책이고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알고 AI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신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잖아요. 인공지능 시대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성경적인 기준과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